오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8번 만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이제 해줄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이인순당 학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멋지게 활동할 누레랑 친구들을 격하게 환영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배유스센터의 양승학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또래 상담 활동, 그리고 서울교대 대학생 선생님들이랑 1대1로 이렇게 연을 맺어서 멘토 활동도 하고, 그리고 다 서초구 친구들이니까 서초 마을 이야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하실 거고요.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고요. 그리고 저는 안혜숙 소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남혜옥 선생님 계신데 기다렸던 멘토와 멘티 매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유정 멘토님이랑 민재호 학생. 네. 둘이 마이크 켜서 재호, 민재호,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호 너무 심각해서 우리 유정 멘토님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둘이 톡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이렇게 같이 꾸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연 학생 되게 시크한 느낌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네, 둘 다 안경 쓰고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컬러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멘토랑 멘티는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거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레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강호동 같은 느낌. 내 멘토는 강호동이래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요. 멘토는 레드는 약간 아자 가자 하자. 옐로우는 약간 하하 같은 느낌이에요. 자훈 선생님이 하하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의 사람들은 하하처럼 조금 이렇게 신나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마음 동화를 같이 해볼 건데 오늘 멘토랑 멘티랑 만난 다음에 나의 오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이런 표정을 하나를 골라보시면 돼요. 우리 행복한 느레랑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화이팅 하면서 마칠게요. 화이팅! 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저희가 그 서초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 소회의실로 나눠져서 모둠별로 활동도 좀 하고 할 텐데, 지도교사 선생님이 4분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원총중 강세롬 선생님, 그리고 상문고 이용규 선생님, 상문고 박거성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박창욱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총 4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4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서초구에 대한 마을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각각 자유 형식으로 좀 제작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서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얘기부터 해보고 주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서초 하면 맨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우선 그 행정기관이 경찰청이랑 법원이 그쪽에 있다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제가 조금 미술 쪽을 좋아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이 또 가장 큰 이미지로 저는 떠오릅니다. 그 센트럴시티 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처럼 을 봐서 되게 교통의 중심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이나 세비섬, 또 설해마을, 몽마르트 공원 이런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어떤 그런 이미지? 감정 같은 건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혹시? 의자도 막 겨울에 따뜻하게 해놓고 그 그늘막도 설치돼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살기가 좀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초 딱 하면 약간 차갑다는 생각을 좀 한 게 네. 되게 상업지구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게 저는 원래 지방 사람이어서 서울 올라왔을 때 좀 약간 놀라운 풍경이었어요. 이응 기업 히읗 기업. 먼 학교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예요? 역시 진짜 선생님들이 정말 대박. 예. 다 이유가 있다니까 교대 뽑는 이유. 이거 뭐예요? 마을 교육이야. 마을? 아까 뭐 관심 있다고요? 마을?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근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 공유 이거 안 뜨나요 지금? 근데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돼요, 안 보여요. 네. 이럴 때 애들이 안 보인대요 항상. 잘 보일 건데. 마을 결합형학교. 네, 마을 결합형학교로 해서 애들이 이제 서초구의 교육 정책들을 좀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곡중학교라고 해서 또 내곡동에 여기서 위치한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학교거든요. 지금. 예술팀은 이제 아까 예술의 전당도 말씀 주시고 하는데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예술 공간들을 좀 찾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학생들이 가는 곳이 궁금했던 거죠. 인터넷에서 그냥 떠도는 그런 글들 말고 어른들이 가는 거 말고 10대 친구들이 과연 어디서 놀 것이냐. 거기 사진에 보이는 저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첫 회 때 학생들이 이제 그 카드뉴스 제작하고 그다음에 자기 학교에 대한 소개를 1인당 자기 학교를 그냥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서 그게 지금 학교마다 애들이 하나씩 만들었었고, 기획하고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컴퓨터 무료 편집 프로그램은 쓸 줄 있어서 편집 촬영은 잘 못해서 처음에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화질 딸리다 보니까 전문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브이로그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지만 사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다들 사는 지역도 좀 다르다 보니까 개인이 찍고 그거를 조금 합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서초구에서 갈 수 있는 코스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기숙사 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따릉이가 있어서 조금 원하는 장소를 되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서 제가 따릉이 타고 아까 얘기했던 공원들이나 한강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먹을 수 있는 간식들 이런 거를 조금 자신만의 코스로 만들어서 좀 재치 있는 자막이나 그런 걸로 좀 즐겁게 만들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준영이가 계속 못 들어와서 대기실에 있어요. 못 들어와서 대기실에 계속 있고 들어오려고 시도하는데 계속 잘못돼서 일단은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혁 학생은 어떻게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준혁이 어디 갔어요? 불러와요 그냥. 안 들어. 여기 남매인가 보네요. 같이 있네요. 그래서요? 그냥 사진? 뭐 음식 종류 이런 거 사진으로 띄워줘서 설명해주면은 가장 그게 알아듣기도 쉽고 편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 형태를 만들고 영상도 같이 삽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 만들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케이. 서초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깨끗하고 깔끔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뭔가 그 열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초에서 힐링하는 곳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초에는 분주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속터미널이나 남북터미널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서초구는 되게 분주한 열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편의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유튜버신가요, 경남님? 계속 돌아다니시는. 아니 지금 잠깐 나와가지고. 전 아까 6시 내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유튜버라고 그럴 걸.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 모둠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얘기랑 자연이랑 관련된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두 개를 조금 결합을 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과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보았고요. 저희 다모둠은 서초에서 예술과 맛집 두 가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서초구 안에는 작은 갤러리나 작은 공연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음식 취향이나 뭐 어떤 테마를 정해서 맛집을 세분화해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단 서초구는 유일하게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커다랗게 설명을 할 거는 오면산을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 국립공항원, 그리고 서리풀공원을 설명을 할 거고요. 추가로 오면산 산사태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추모하자는 의미로 양재 시민의 숲에 있는 추모공원도 소개할 예정이에요. 별로 겹치는 내용도 정말 없이 각자 특색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리더 선생님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멘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지만 소소한 것이더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해지고 그 안에서 또 서초구에 관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 들어가면은 이런 첫 화면이 나옵니다. 카드 뉴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영상으로 뭐 아름답게 뭐 서초구를 찍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화질이 해상도가 몇만 화소다. 저걸 곱해서 나오는 값이고요. 픽셀을 알았으면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나 내보내기 하실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작아지기 시작했다가 보이죠? 내려가다가 0이 돼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설정이 가능해요. 오디오든 비디오든 자르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오늘 활동 이걸 마칠게요. 각 팀별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후 진행에 대해서 조금 소통되신 거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거나 여기에서 놀거리와 즐길거리 같은 게 많아서 놀거리 같은 경우는 놀이터, 바닥분수, 연못분수, 개들 등이 있어서 이 사진은 반포 한강공원의 사진이고 프리마켓이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걸 보거나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변무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문화생활을 통해 소소한 힐링을 하고 싶다면 예술의 전당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서 조사를 해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몽마르트 공원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토끼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려진 토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입니다. 프랑스 느낌을 주는 조형물이나 장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기 색깔의 입간판도 있고 류근조 선생님의 시인 몽마르트라는 시도 있고요. 영상 앞뒤를 나눠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앞팀을 하는 팀이 아까 그 대한민국 전태지도에서 서초구 확대하는 거를 앞팀이 만들고 1, 2번 그냥 여기 정하신 걸로 할까요? 여기 1번, 2번 나뉘어 있으니까 그냥 1번이 네, 앞에 거 맞고 2번이 뒤에 거 맞고 발표 제가 할게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푸른 서초 부분을 하영이가 찾아달라고 해서 하영이가 이렇게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들을 그대로 써도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번 코스를 노란색으로 그려서 그 영상에다가 넣으면서 자막 같이 넣으면은 이제 좀 더 영상이 그냥 심심하지 않고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들이 같이 들리면 조금 더 이제 보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두 개 조로 나눠서 일단 큰 틀은 배틀 트립으로 하는 거로 바꿨고 이제 조 이름도 정하면서 장소 이름을 따서 약간 조 이름도 정한 것 같아요.
서초구는 서울시 정남 쪽에 위치하고 청계산과 우면산 한강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입니다. 구 전체 면적 중 60%가 녹색 지역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나는 서초 푸른 변화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서리풀 페스티벌이나 예술의 전당과 같은 신나는 변화,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우면산과 같은 푸른 서초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여행 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 코스는 푸른 자연이 가득한 서울 둘레길 4코스 걸어보기, 옛 추억 가득한 우면산 구경하기,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가 즐비한 방배 먹자골목 방문하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소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중 4번째 코스로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을 거쳐 사당역에 도착하는 둘레길입니다. 거리는 총 17.9km이며 약 8시간 정도 소요되며 난이도 중급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산행 코스지만 높지 않은 고도로 쉽게 산행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한 고룡산과 우면산 사이의 여의천,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을 경유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우면산으로 높이는 293m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누운 형상이고 소가 잠자는 모습의 산이라고 해서 우면산이라고 부릅니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동, 양재동 등지의 도심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으로 산행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북쪽에는 예술의 전당, 서쪽에는 서울시 교육연수원이 있고 동쪽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남쪽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느레랑 3조 이재율, 그리고 제 옆에는 동생 이라온이에요. 네, 제 동생이 같이 게스트로 우면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은 입구가 참 많은데요. 여기는 형촌마을이라고 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형촌마을로부터 우면산을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면산으로 가고 있는 형촌마을입니다. 형촌마을을 살짝 보면 주택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면산입니다. 그러면 이 편에는 회관이라고 있는데, 라운양, 회관이 뭐 하는 곳이죠? 여기 회관은? 여기는 카페이죠. 그럼 카페에는 뭐가 맛있죠? 찹쌀떡이랑 팥빙수요. 네, 여기는 신기하게 찹쌀떡이랑 팥빙수를 팔고 있어요. 카페라서 커피랑 음료수도 파는데 카페랑 음료수도 진짜 맛있어요. 네, 카페 뒤쪽으로 가면 라운양 뛰어요. 빨리. 회관 뒤쪽에는 이렇게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네, 여러분, 우면산에 가기 전에 제가 요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회관 쪽으로 올라오다가 왼쪽 편으로 오게 되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라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볼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면산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전체 뷰는 이렇게 돼요. 정말로 이쁘죠? 우면산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우면산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우면동인데, 우면동은 우면산 밑에 있다 해가지고 우면동으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저희의 목적지는 여기 소망탑입니다. 소망탑은 사실 우면산의 정상은 아니에요. 우면산의 정상은 저희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면산 정상은 국군 기무처라고, 힘들어. 국군 기무처라고 군대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을 가지는 못하고 소망탑을 갈 건데, 우면산이 293m로 많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경사가 많이 가파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건전한 180 넘는 중학생 남자도 살짝 힘드네요. 마스크 끼고 하니까.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좀 보세요. 엄청 가파르죠? 지금 제 동생은 힘들다고 계속 떼쓰고 있어요. 그러면 경사 좀 보세요. 엄청 가파르죠? 지금 제 동생은 힘들다고 저렇게 쉬고 있네요.
소망탑을 도착했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저기 바로 소망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 동작대교, 서리풀공원, 한강, 반포대교, 대법원, 뭐 N타워, 북한산, 고등법원, 강북대로, 그리고 저쪽을 보면 제2롯데월드까지 엄청 많은 게 보이네요. 여행에는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죠. 마지막 코스는 방배 먹자골목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골목으로 방배역 바로 옆에 있어 찾아가기 매우 쉽습니다. 또 쉽게 볼 수 있는 골목 풍경으로 거리낌 없이 갈 수 있고 다양한 맛집이 있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포갈비라는 고깃집입니다. 저희 가족도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인데요. 이곳은 먹자골목에서 먹어본 갈비 중에 가장 맛있던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갈비는 양념갈비로 구성되어 있고 초반에 나오는 반찬들과 다양한 직원분들 그리고 식사 후 먹을 수 있는 냉면까지 빠뜨리는 게 하나도 없는 맛집입니다. 여기에 가격도 다 적혀있고 간판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김태환 스시집입니다. 말 그대로 초밥, 즉 스시집인데요. 먹자골목에만 있는 가게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배달 말고는 먹을 수 없는 스시집이 있다는 점에서 골라보았습니다. 우선 맛은 깔끔하고 맛있으며 가족과 외식할 때 먹기 딱 좋은 일식집입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에서 거의 한 개만 있는 일식집이죠. 옆에 있는 어항에서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손질해주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고 신선합니다. 먹자골목에 왔을 때 일식을 좋아하신다면 만족할 수 있는 이태원 스시집입니다. 간단히 배경을 찍어보았는데요. 날씨가 좋을 땐 주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차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커피나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카페라는 느낌이 확 들죠? 앞에 있던 식당을 들른 후에 후식으로 카페로 오는 건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들러본 카페 중에 가장 좋고 청결하고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케이크 알레르기가 있어서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지만 가족의 말로는 아주 맛있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느긋하게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건 어떤가요? 이곳은 카페 골목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카페 골목의 자랑 장수원입니다. 무려 1975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고 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격 또한 많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카페 골목에 있는 시그니처 식당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셔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장수원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스타벅스가 있으니 밥을 먹은 후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일미칼국수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임팩트가 부족한 곳이지만 체인점이 아니라 카페골목만의 시그니처 식당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정해보았습니다. 본점이고 1973년부터 이 자리를 지켰더라고요. 먹어봤을 때 딱히 특별한 맛은 없었지만 간편하게 먹기 좋은 일미칼국수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자골목과 카페골목을 조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오실 때 제가 추천해드린 음식점에 가보시는 건 어떤가요? 서초를 즐기는 N가지 꿀팁 배틀 서초. 오늘의 주제는 서초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먼저 애플하우스와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소개할 1팀 애플회관팀, 그리고 하트타임과 서초음악문화지구를 소개할 2팀 하트의 전당팀. 1팀 애플회관부터 고고싱! 서초문화예술회관의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양재역 9번 출구에서 도보로 단 2분이면 서초문화예술회관 도착! 이곳은 서초문화예술회관 앞에 위치한 모차르트의 음악 산책길입니다.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서초문화예술회관까지 약 500m 정도의 짧은 산책길이에요. 이렇게 모차르트 조형물과 악기가 새겨진 벤치와 악보 모양 LED 조명을 볼 수 있답니다. 밤에 산책을 하면 조명 덕분에 예쁜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모차르트 음악이 산책길에서 나오니 시간 맞춰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음악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선 매주 음악회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서초금요음악회인데요. 이 음악회는 1994년 3월 신춘음악회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열지 않을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준 높은 공연 한번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수요시네마인데요. 연중 매주 수요일 3시부터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요. 취미활동 등으로 여가 시간을 누리는 분들께 딱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다음은 서초문화예술회관을 네이버 지도에 치면 나올 만큼 아주 유용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바로 북카페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4층에 위치하고 있네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넓은 공간에서 조용하게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조용한 북카페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다양한 음악 공연과 인문학 강의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의 시간은 정말 알찰 것만 같아요. 예술로 마음이 풍족해졌으니 이제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고고싱! 애플하우스는 식신로드, 소요미식회 등 TV에서 나온 유명한 즉석떡볶이 집인데요.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 50입니다. 서초예술문화회관에서 애플하우스는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거리라는 사실. 가격대도 정말 괜찮은 이곳의 추천 메뉴는 즉석떡볶이, 무침 군만두, 순대볶음입니다. 그럼 즉석떡볶이부터 알아볼까요? 즉석떡볶이는 여러가지 토핑을 넣고 즉석에서 바글바글 끓이면 완성되는 음식인데요. 특히 쫄면사리와 라면사리의 궁합이 정말 찰떡입니다. 간이 세지 않고 적당히 매운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달콤함과 매움이 공존하는 맛의 비결은 바로 춘장인데요. 춘장이 들어간 양념 속에서 푹 끓어 맛이 배인 떡은 쫄깃함이 살아있어요. 또한 조리 방식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답니다. 애플하우스에서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 여기서 꿀팁! 남은 떡볶이 소스에 볶음밥을 추가하면
환상의 맛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무침 군만두는 에프라우스 트레이드 마크격인 메뉴입니다. 바삭한 군만두에 양념이 듬뿍 버무려져서 나오는데요. 이 양념도 떡볶이처럼 매콤함과 달콤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끊임없이 손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 메뉴는 순대볶음인데요. 순대볶음은 순대와 양배추, 당면 등을 섞어 볶은 음식입니다. 맛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데다 양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틀트립 두 번째 주 하트의 전당입니다. 저희는 고속터미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짜보았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밥을 먹고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과 미술까지 즐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우선 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하트타임이라는 고속터미널 맛집에서 밥을 먹을 건데요. 이렇게 고속터미널 8-2번 출구로 나와서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반포쇼핑타운 4동을 지나면 반포쇼핑타운 5동을 볼 수 있는데 5동의 지하 1층으로 가면 하트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트타임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살짝 어둑한 분위기를 가진 가게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5 반포쇼핑타운 지하 1층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이버 기준 배점이 4.38점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인정한 가게입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네요. 여러가지 볶음밥, 돈가스, 우동, 떡볶이, 그리고 치킨과 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하트타임은 저 이지연 멘티가 직접 가본 곳인데요. 제가 가본 맛집 중에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후기도 워낙에 좋기에 선정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트타임은 고속터미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요. 조명이 어두운 편이라서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하트타임의 베스트 메뉴는 김치볶음밥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우동과 돈가스도 많이 먹는 메뉴라고 하니 여러분도 하트타임에 가보셔서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자, 배가 찬 후 나른할 때 음악 감상만큼 좋은 문화활동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음악 감상을 위해 아무 곳에서나 음악 감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저희가 추천할 곳은 예술의 전당 앞에 위치한 서초 음악문화지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하트타임 근처 고속터미널역에서 예술의 전당 근처 남부터미널역까지 지하철 3호선을 탑승하면 대략 2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되면 예술의 전당 앞쪽으로 악기상들과 수많은 연습실들이 보입니다. 이곳과 예술의 전당을 포함한 곳을 서초음악문화지구라고 부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서초구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그 근처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예술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장소로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위주의 음악을 다루고 술집과 같은 유해 업종이 들어서지 못하기에 학생들이 잔잔하게 힐링이나 리프레시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죠. 그리고 버스킹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서초구에서 열리는 서리풀 페스티벌의 일환 중 하나로 악기거리 축제도 열려요.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구민들에게 쉽고 즐겁게 클래식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소화도 어느 정도 됐겠다. 잠깐 쉬어갈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땐 커피 라운지 55에 들어가면 돼요. 예술의 전당 앞 카페답게 분위기가 좋고 연주회나 전시회도 종종 한다고 합니다. 1인당 8,000원이라는 돈이면 케이크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여럿이 간다면 부담 없이 음악과 케이크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곳
서초 음악문화지구를 처음 가보거나 좋은 공연의 정보를 쉽게 찾고 싶다면 서초 음악문화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하트타임과 좋은 음악과 분위기로 힐링할 수 있는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놀러오세요. 저희가 느레랑 모임을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멘토 선생님, 멘티 선생님이랑 했던 거는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좌충우돌도 있고 계획한 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멘토 선생님, 멘티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노력해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느레랑 동아리 모임이 그동안 어땠고 좀 나는 어떤 마음이다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내년에도 아마 계속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함께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분들도 만나서 함께 같이 목표를 두고 과정하는 것도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다른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걸 대면으로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소통하지 못해서 소통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빨리 일어나는 게 살짝 피곤하고 귀찮긴 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추억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처럼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그 축제를 할 수 있어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 만나서 되게 어색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또 서로 기획하고 동영상 만들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멘토가 돼본 거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뭔가를 도움을 조금 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게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멘토링이 처음이었는데 제 멘티였던 재율이가 잘 따라줘서 그래서 저도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재율이한테 고맙고 그리고 같은 조에 있었던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이랑 멘티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마워서 그냥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물들 다 보니까 되게 이제 결과물이 완성된 것 같아서 좀 신기했고 8주 동안 온라인이었으면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조금 막막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멘티인 채환 친구도 너무 열심히 잘 해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같이 활동 진행하고 영상 같이 제작한 우리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박과서 선생님도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결과 나온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우고 느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카톡으로 저한테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고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잘 전해진 것 같아서 조금 성취감도 있고요. 또 우리 멘토 분들과 또 멘티 분들 특히 박화선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애써주셔서 그래도 보람찬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재밌었고 사실 저도 멘티랑 연락이 잘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또 하나의 그런 좋은 경험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멘티 친구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번 활동이 너무너무 뿌듯했고 결과물도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보람차고 뿌듯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만드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되게 보면서 이런 면도 있었구나. 서초구가 정말 약간 자부심이 있는 지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비대면 상황이라서 어떻게 친해지나부터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찍지 이런저런 고민이랑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또 되게 편하게 친해질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다른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 그리고 멘티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여도 열심히 해주셔서 갈수록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이 활동을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마무리에는 각자 뭐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멘토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그 결과도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각자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8회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또 느레랑이 생각날 때마다 영상 보면서 그렇게 서로를 또 추억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느레랑 사랑해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손 흔들면서 끝낼게요. 안녕. 또 만나요.